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 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로 기자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금도 의지만 있으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보고서에서 한미원자력 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물질과 기술에 대한 양국 사이의 협력에 대한 것이라며 즉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아닌 다른 나라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국과 협력해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동맹국과의 사전의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제한하는 20%의 전응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핵연료 재장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해군 함정보다 지구상에 있는 작전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며 다른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경민 기자 미국 대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 시티가 2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정박하고 있다. 길이 110m 크기인 이 핵잠수함에는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3100km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130km의 하푼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5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28일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공격형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대테러 작전이나 이국만리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납치되었을 때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군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북한이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 사전에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있다며 미리 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더라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훨씬 더 일반인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 핵잠수함 개발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것이 국가 산업기술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가까운 미래에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국방부는 8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국방부가 3,000톤급인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보다 성능이 한층 향상된 3,600톤,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10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디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을 열어둬 우리 해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중기 계획 기간의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과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최고 성능 잠수함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으로 3,000톤급의 디젤 추진 방식이다. 도산한 창호급은 배치-1, 배치-2, 배치-3의 순서로 총 9척이 건조된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3,600톤과 4,000톤급은 배치-2와 배치-3 잠수함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도산한 창호급 배치-1 일본 함인 도산한 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치고는 덩치가 매우 큰 잠수함이다. 길이 83.5m, 너비 9.6m, 흘수 7.72m다. 수상 3,358톤, 수중 3,705톤이다. 수중 속도는 시속 20노트다. 해군이 운용 중인 214급과 비교해 크기가 약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분류 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증가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는 533mm 어뢰 발사관 6기와 중어뢰, 하푼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장착돼 있다. 유사 시해성 -3잠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해 동서해안에서 북한 내 대부분의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세계 최대 디젤 잠수함이라는 일본의 소류급보다 조금 작다. 총 11척이 취역한 소류급은 길이 84m, 너비 9.1m, 흘수 8.5m이며 수상 배수량은 2,900톤, 수중 배수량은 4,200톤이다. 길이는 도산한 창호함보다 0.5m 길지만 너비는 약 0.5m 좁다. 배수량 4,000톤 안팎으로 핵추진을 하는 잠수함 사례는 있다. 영국의 퇴역한 벨리언트급 잠수함과 프랑스의 현역 루비급 잠수함이 좋은 예이다. 벨리언트급은 길이 87m, 너비 10.13m, 흘수 8.2m로 수상 4,500톤, 수중 배수량 5,000톤이다. 국방부가 구상하는 잠수함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흠이라면 이미 퇴역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프랑스 루비급에 쏠린다. 루비급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6척이 취역했다. 현재도 운용되고 있다. 수상 배수량 2,400톤, 수중 배수량 2,600톤이다. 배수량이 국방부가 구상 중인 잠수함보다 작은 것은 물론
도산한 창호급보다도 작다. 선체 크기도 작다. 길이 73.6m, 너비 7.6m, 흘수 6.4m다. 여기에 소형 갑경수로 1기를 탑재해 시속 25노트의 자망 속도를 낸다. 루비급에도 문제는 있다. 거의 디젤 잠수함 크기의 선체에 소형 경수로를 넣은 것인 만큼 대형 전략 무기를 싣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정도 크기의 선체에 무겁고 큰 SLBM을 탑재한다는 것은 무리다. 533mm 어뢰 발사관 4기와 어뢰, 액조세 미사일 14발 등으로 무장할 뿐이다. 우리 군이 염두에 둔 현무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엔 무리다. 그럼에도 루비급을 선례로 삼는다면 차기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히 국방부는 기존 디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4,000톤급의 추진 방식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아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362사업이라는 명칭의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벌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이미 2004년에 완료했으며 우리나라는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늘어나고 추진 방식까지 핵추진으로 바뀌면 우리 군의 잠수함 전력은 크게 강화될 것임은 두말이 필요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와 식량이 닿을 때까지 수면으로 부상할 필요 없이 잠항할 수 있다. 디젤 엔진을 적용한 잠수함은 연료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에 노출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20에서 25노트로 자망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빠르다. 적잠수함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신속히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뿐인데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국 반열에 오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